최근 프랑스에 살고 있는 방송인 때문에 일본인들이 분노하며 눈물을 터뜨린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저런 모습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저것은 조작이다.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방송인과 절친한 사이였던 일본인 인플루언서조차 그녀와 손절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방송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살고 있고 SNS와 블로그, 인터넷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첼시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협찬이나 광고를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셀카를 찍거나 혹은 사진사에게 의뢰해서 퀄리티 높은 사진들을 찍어 포스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처럼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홍보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 부르는데요. 업계 특성상 이러한 마케팅을 위한 광고 모델을 앰버서더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인플루언서를 찾는 광고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간결합니다. 인플루언서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품 홍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플루언서는 아무리 유명세를 타도 방송을 타는 연예인의 몸값만큼 뛰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가 인플루언서를 많이 찾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지만 저희 인플루언서들에게도 득이에요. 이로 인해 저희는 광고비를 받을 수 있고 그와 함께 인지도까지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인플루언서를 통해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에서 더 진화해서 공동구매 추진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선착순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그것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충실하게 자주 들어오는 사람들이 할인을 받는 구조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입소문이 나서 그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루언서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충실한 구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광고나 협찬을 반기고 있고 제법 받고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게 연락을 준 광고주가 있었는데요. 사실 매번 좋은 광고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 걸리면 광고 업체와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제가 바로 이번에 광고를 받으면서 그 위험 단계까지 갔었어요. 제게 연락을 준 업체는 다름 아닌 중국의 회사인 로보락이었는데요. 로보락 회사에서 로봇 청소기 광고 제안이 온 겁니다. 로보락 회사는 주로 가정용 로봇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중국의 가전 기업입니다. 저는 생생하면서도 이점이 드러나는 리뷰를 위해서 로봇 청소기를 한 일주일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로보락에서 파는 로봇 청소기가 인기가 실제로 정말 많다는 것쯤은 들은 적이 있어서 아주 기대가 되었어요. 사용하기 전 광고주에게 연락받았을 때부터 저는 그 회사의 로봇 청소기 후기를 몇 개 살펴보았어요. 대체적으로 후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제 성격상 터무니없는 제품을 좋다고 광고하는 건 무리라서 저는 이런 훌륭한 제품을 주로 선호해왔습니다. 중국 로봇 청소기 역시 제품이 훌륭하다면 더 솔직하게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마음은 여느 때와 같이 기대에 찼고 뜨거운 반응이 올 것임에 자신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제 기대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요. 초반에는 유명한 제품치곤 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성능이라서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로봇 청소기 때문에 집 자체가 오염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로봇 청소기의 위생관리 기능 상태가 너무 별로인 겁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고 난 후 청소가 끝이 나면 매번 물걸레에 사용된 오수통을 깨끗이 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역한 냄새가 점점 퍼져갔어요. 청소를 하면 할수록 집안으로 퍼지는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날 날을 잡았어요. 오수통에 물을 비우고 따로 과탄산소와 주방세제 그리고 식초물을 조합해서 집안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손수수동으로 집을 청소한 후 악취만이라도 빠져나가게 하려고 몇 시간 방치했다가 텀을 주고서 한 번 더 소독하기도 하였어요. 놀랍게도 그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는데도 냄새가 계속 떠나질 않더라고요. 끔찍한 잔향이 집안에 머물고 있어 결국 로봇 청소기 사용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리뷰가 대체적으로 좋아서 기대가 컸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제품이었어요. 아니 애초에 이 정도 수준의 제품을 기대했던 제가 이상하게 비춰질 정도였습니다. 후기에는 전부 칭찬밖에 없던데 그렇다면 제게 온 제품이 불량품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더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리뷰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리뷰가 계속 의심스러웠던 저는 저와 비슷한 케이스를 찾기 위해 그 제품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늦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로보락 회사의 로봇 청소기를 뒷조사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모든 리뷰가 로보락의 바이럴 마케팅이었더라고요. 바이럴 마케팅이란 글이나 댓글, 리뷰 등을 조작하여 상품에 대한 가짜 정보가 끊임없이 전파되도록 유도하는 홍보 전략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 때문에 실제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피해자들도 많아요. 이처럼 로보락 회사도 마찬가지로 로봇 청소기를 놓고 바이럴 마케팅을 시행했던 거였어요. 조금만 깊게 조사하니 그 회사의 제품 때문에 구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카페의 회원은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도를 넘은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 실상에 대해 장문으로 분노를 표현해 놓기도 했어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하는 곳이 그 로보락 회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중국 회사에서도 형편없는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입소문이 나도록 바이럴 마케팅에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소송 문제까지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중국 회사들은 그 방식의 홍보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제품의 단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된 제품으로 리뉴얼한다면 바이럴 마케팅으로 소송당하는 일이 줄어들 텐데 왜 중국은 줄곧 허위 광고를 고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로봇 청소기 제품의 경우 품질과 위생 문제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치했다간 이 역시 더 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보랑 로봇 청소기의 바이럴 마케팅이 가장 성행하고 있는 모 커뮤니티 카페의 댓글을 보면 다수의 이용자가 왜 아직도 품절이에요? 언제쯤 풀릴까요? 재입고 알림 설정해놓고 알림 뜨자마자 바로 주문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역시 로보락이에요. 이렇게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만 달아놓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작성자들 대부분이 관련 글을 한 차례만 올린 후 더 이상 카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로봇 청소기 마케팅을 위해 일회성으로 카페에 가입했다는 걸 뜻합니다. 이러한 과장 광고 및 홍보 때문에 실제로도 여전히 중국의 청소 가전 전문 기업인 로보락의 로봇 청소기는 구하기 힘든 인기 제품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어요. 저 역시 로봇 청소기 때문에 체력이며 시간이며 집이며 많은 것을 날렸습니다. 광고 한번 잘못 받았다가 기분을 망쳐버린 저는 결국 광고주에게 연락하였어요. 장점 후기를 남길 수 없으니 제가 겪은 제품의 실상을 솔직하게 남겨도 되겠냐고 물었죠. 그런데 회사의 태도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저한테 소정의 홍보료를 더 지급할 테니 거짓 마케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제품의 부족함을 대놓고 전해주면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 거짓 후기를 요구해서 놀랐어요.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솔직한 모습과 후기로 구독자들에게 신뢰받는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저를 믿어주는 팔로워들의 눈을 속이고 이렇게 엉망인 제품을 치켜세우는 일은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제 인플루언서 인생도 망하는 길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로보락 측에서는 제품을 폐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상품의 문제점을 보완할 생각도 없는 태도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집안을 환기시키는 걸로 안 되어 끝내 청소업체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광고를 잘못 받으면 이렇게 손해가 큽니다. 저는 바이럴 마케팅의 피해자나 마찬가지였어요. 돈 주고 구매한 제품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나니 저는 더더욱 허위 과장 광고 따위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케팅을 잘해서 소비자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제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신용이 줄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업체를 부른 그날 하루는 부모님 집에 가서 잠을 자야 했어요. 체력을 다 뺀 상태로 부모님 집에 갔더니 아무래도 그날이 무슨 날이었나 봅니다. 부모님까지도 가전제품 문제로 다투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왜 자꾸 고장을 내는 거야? 조심해서 썼어야지. 내가 고장낸 거 아니야. 지멋대로 고장난 거라고. 부모님 집의 냉장고는 올해 새로 산 냉장고였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되지 않아 말썽이 난 상태였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집안일을 할 수 없어서 화가 나셨고 아빠는 아빠대로 돈이 나가게 생겼으니 화를 내셨습니다. 부모님이 새로 장만했다는 그 냉장고는 다름 아닌 자랑스러운 일본산이었어요. 부모님 집에는 냉장고 말고도 일본산 가전제품이 많았는데요. 부모님 말로는 일본산이 좋아서 사는 거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일본산 제품 때문에 부모님이 계속 싸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가 바로 그 일본산 제품 때문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산 가전들은 고장은 그렇게 잘 나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수리하려면 대기 기간이 엄청 길거든요.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이렇게 긴 여정을 거쳐 수리해 놓아도 얼마 안 가 한번 고장이 났던 가전은 또 고장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여러모로 이 고장 수리 때문에 많이 성가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일본산만 고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 문화권에서 부모 세대들은 일본산 가전제품의 고집을 쉽게 꺾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이 가전제품 고장으로 가끔씩 싸우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 세뇌되어 일본 제품이 훌륭하다는 걸 자연스레 받아들이며 컸어요. 이 사실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인들이라면 익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프랑스를 넘어서 대부분의 유럽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일본 제품은 90년대 초만 해도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누구도 대항하기 힘든 독보적인 기술력까지 갖추어서 극찬을 받는 제품들로 항상 가득했어요. 일본 제품들이 이 세계를 휩쓸었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죠. 그 바람에 부모님 집엔 선풍기, 헤어드라이기, 커피포트 등 콘센트를 꽂는 제품이라면 죄다 일본 제품을 사용 중입니다. 일본 제품이 과거에 워낙 우세했고 유명세를 엄청 탔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쉽게 그 인식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부모님께 그렇게 싸울 거면 일본산 제품 그만 쓰고 프랑스산 제품을 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프랑스산은 부품부터 저렴한 걸 쓴다며 일본산이기 때문에 고장 횟수가 이 정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산 제품을 샀다면 더 많이 고장 났을 거라고 합니다. 큰 가전제품의 경우 거의 일본산 밖에 본 적 없으니 제가 더 부추겨 부모님 마음을 돌릴 재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새로 산 그 냉장고는 AS도 안 될 만큼 맛이 가버렸어요. 저희 식구는 또 냉장고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죠. 당장 냉장고를 사러 간다는 부모님을 따라서 저도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마트인 일렉트로 디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부모님이 냉장고를 찾으러 직행할 때 저는 따로 걸으며 가전제품을 구경했습니다. 요리에 진심인 프랑스인들은 요리를 많이 하고 냉동 보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전제품들이 유독 세분화되어 있어요. 실제 외국인들이 이곳을 방문하면 신기한 제품들이 많아서 본인들의 나라에 사들고 가고 싶어 합니다. 일본산 제품들 역시 널리고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제품들 사이로 은근히 한국 제품들 또한 눈에 많이 보였어요. 과거에는 일본산이 독보적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제품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일본산 제품의 붐을 겪었던 세대이기에 한국산을 일본산의 발 아래로 생각하는 분들이셨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고요. 그래서 한국산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한국 제품이 시선에 걸리는 겁니다. 디피된 위치도 그렇고 일본 제품 주변에 함께 나열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삼겹살을 굽는 불판기계라든지 말하는 전기밥솥, 자동 고기절단기 등등 일본산에선 보지 못했던 제품들이 덜어 보였습니다. 물론 별로 구매 욕구까지 들진 않더라고요. 신용이 없었기에 더욱 그랬죠. 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만이 유독 다른 국가 제품보다 비싼 탓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 세탁기는 거의 60에서 70만 원 정도 하는데 한국 브랜드인 삼성 세탁기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삼성은 하나같이 다 비쌌습니다. 삼성 제품을 제외하곤 일본산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제품이 저렴했어요. 유럽인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활용성이 우수한 것을 우선시해요. 그런데도 어느 코너에는 한국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식기세척기랑 TV 코너는 거의 한국 브랜드인 삼성과 LG가 자리를 점령한 수준이더라고요. 일렉트로닉 마트에서 다른 제품을 포기하고 한국 브랜드 제품만 배치해 놓은 건 정말 괜찮은 제품이란 뜻이거든요. 한국산이 일본산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심지어 그곳을 맴돌고 있던 몇몇 프랑스 현지인들은 삼성과 LG 물건을 사러 왔다면서 직원에게 따로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곁을 서성이며 현지인들이 삼성과 LG를 찾는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했어요. 좋은 제품인 일본산이 널리고 널렸는데 느닷없이 한국산을 고집하는 게 다소 이색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엿들은 대화는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있는 말이기도 했죠.
한국 제품 아니면 안 삽니다. 한국 기술력을 한번 맛보면 다른 제품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은 저희 부모님이 일본산 제품을 쓰면서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입니다. 일본산 제품을 쓰고 나면 다른 제품은 쳐다도 안 보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 제품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보니 솔직히 한국 제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늘 가전 제품의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산에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돌고 돌아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걸 부모님께 언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한 영업사원이랑 말씨름하고 있었고 아빠는 엄마를 말리는 중이었거든요. 내가 일본 제품만 볼 거라고 했죠. 왜 자꾸 한국산을 추천하는 거예요? 나더러 비싼 돈 주고 후진 제품을 쓰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같은 생각이 흔합니다. 유럽에는 생각보다 더 일본 제품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제품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웬만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턱대고 일본 제품을 골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령 디자인 부분이 아쉽더라도 일본 가전 제품이라고 하면 늘 메리트가 따랐기에 다들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중국에서 추구하는 바이럴 마케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일본산은 실제 유행했었고 훌륭했었으니까요. 일본 가전 제품이 수명만큼은 다른 나라 제품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길었거든요. 우리 냉장고는 운 나쁘게 수명이 짧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뽑기 운이 나빴던 것입니다. 결국 엄마 때문에 당황한 직원은 엄마한테 사과하며 더 이상 다른 제품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일본 제품만 설명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또 일본산 냉장고를 구매 예약하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처럼 인플루언서로 일하는 일본인 친구인 나나가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하였습니다. 나나에게 일본산 가전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마구마구 질문했어요. 나나는 제가 일본 가전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답도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었죠. 우리 일본 가전이 유럽에서 엄청 유명하다는 거 나도 잘 알아. 디자인도 독보적이고 오래 쓸 수 있고 기술력이 남달라. 내가 아는 캐나다 친구는 일본 제품 로고 박힌 제품만 사서 모으던데? 나나의 말은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했고요. 나나 말대로 실제로 유럽인들 중에는 일본 제품 로고가 집안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게 곧 살림 잘하는 이미지로 보이기도 하여 일본산 제품을 사려고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나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것 말곤 별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나나는 자기 나라 제품이 잘 고장나는 것도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하더군요. 부모님께 한국 제품 이야기를 하려던 저는 다시 그 마음을 쏙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한편에서 마트 직원들이 일본 제품 사러 온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산 제품을 추천하는 걸 보았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마트 직원 대부분이 한국산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홍보를 통해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닌데도 한국산 제품을 유독 추천하고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마트 직원 전체가 한국산을 추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결국 한국산 제품을 추천한 직원을 뒤따라 갔습니다. 다른 소비자가 듣고 있는 설명을 옆에 가서 같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라곤 BTS 정도뿐입니다. 삼성과 LG는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한국 브랜드 가전 제품을 본 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게 한국의 것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저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순간부터 제 마음속 기준이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직원을 따라 도착한 곳은 삼성 TV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요. 80인치 TV를 보여주더라고요. 역시나 다른 제품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TV 속 화면을 보자마자 충격에 휩싸였어요. TV가 크기도 엄청 큰데 화질까지 훌륭해서 거의 실사를 보고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영화관 스크린 같은 느낌을 주면서 약간 측면에서 봐도 화면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서 놀라웠습니다. 화면이 워낙 크기도 했는데 뽑아내는 색채 자체도 다른 제품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큰 화면은 사실상 좋더라도 오래 보면 금방 눈에 피로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한 10분을 서 있었는데도 화면을 보는 내내 눈이 피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삼성 TV를 보면서 스마트 TV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겨우 TV 하나로 한국의 기술력 수준이 어떤지가 보였습니다. 마트 직원의 말로는 갈수록 한국의 가전제품이 유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일본산보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월등히 많다고 해요. 사실 처음엔 한국산이 아니라 일본산인 줄 알았습니다.
일본 가전 회사들이 되게 디자인을 예쁘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제품의 디자인들이 전부 한국의 것이었다고 하니 더 놀라웠어요. 게다가 한국산 제품의 디자인이 그렇게 만들어진 데는 하나하나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직원의 설명을 들을수록 한국만이 가진 기술력이 충격적이더라고요. 냉장고를 구경했었는데 냉장고 문짝에 작은 TV 같은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냉장고는 처음 봐서 저는 바로 직원을 붙잡고서 저게 뭔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그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로봇 냉장고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로봇 냉장고란 개념은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산 세탁기도 제게 색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위아래로 붙어 있더라고요. 엄마가 늘 빨래 건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걸 알기에 가장 보여주고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왠지 엄마가 보자마자 갖고 싶어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갔던 제품은 바로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제가 중국산에 된통당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로봇 청소기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상태였는데요. 과연 한국산 로봇 청소기는 얼마나 다를까 궁금하여 다른 제품을 볼 때보다 한층 더 검은 속내로 체험해보았어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로봇 청소기 시범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로봇 청소기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먼지통이 자동으로 비워지더라고요. 청소 성능이 아주 뛰어났고 무엇보다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로봇 청소기까지 성능이 이 정도면 솔직히 말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잘난 제품을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유럽인들 전체가 무지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일본 냉장고 당장 취소해. 빨리. 제가 다짜고짜 느닷없는 고집을 부리니 부모님 두 분 다 얼이 빠져 잠시 동안 침묵만 유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다 대고 한국산 냉장고를 예약하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까지 한국산 타령이야? 직원들 말에 현혹되지 말라니까. 보아하니 부모님은 제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끌고 가 한국산 제품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봤던 모든 제품을 똑같이 보여주고 똑같은 설명을 듣게 만들었어요. 그 바람에 일본산 제품 말고는 관심도 없던 엄마가 점차 한국산 제품을 만져보고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몇 번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부모님도 깨달았어요. 일본산보다 한국산이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말이죠. 결국 저희 부모님은 일본산 냉장고를 취소하고 한국산으로 구매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한국산 냉장고를 경험하게 된 엄마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왔어요. 집안에 있는 일본산 제품 모두 중고로 내놓고 한국산으로 하나씩 바꿉시다. 아빠보다 엄마가 더 일본산에 대한 집념이 강했었는데 겨우 한국산 냉장고 하나만 써보더니 그렇게 마음이 바뀐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천천히 가전제품을 전부 한국산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이 늘어날수록 부모님의 사이도 좋아졌어요. 한국 가전 제품을 사용하는 엄마한테서 웃음이 끊이질 않으니 아빠까지 덩달아 들뜨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이제 가전제품 하면 한국이 단연 1등이라 외치고 다닙니다. 일본산을 자랑했던 나나에게는 직접적으로 한국산을 추천하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산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 집안의 한국산 제품을 SNS와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 뒤로 나나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원래 자존심이 강한 친구라서 아마 한국의 기술력 칭찬에 기분이 상했을 거라 예상됩니다. 한국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니까 한국은 IT 기술이 워낙 뛰어난 나라더라고요. 그 기술력을 가전에까지 접목시킨 것은 정말 대단한 일 같습니다. 한국의 가전제품들은 그냥 가전이 아니라 소비자들과 함께 공생하는 반려가전인 느낌이에요. 특히나 TV는 한국이 세계 1등이 아닌가 싶어요. 이젠 비싸다고 한국 TV 안 사는 사람이 무지해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은 비싼 만큼 그 값을 해요. 수명도 길고 고장도 잘 안 납니다. 수리할 일이 없는 제품이 최고라는 건 이제 전부 옛말이에요.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고쳐야 할 순간들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수리 서비스까지 빠르고 철저한 나라도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유럽에선 아직도 한국의 가전 브랜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전 브랜드에 대해 질문을 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한 이탈리아인에게 한국 브랜드를 물었더니 화웨이랑 샤오미 얘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LG TV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한국 제품인지 몰랐다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카시오 등 일본 자동차 회사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가전회사냐고 물어보는 외국인도 있었어요. 삼성과 LG는 알아도 그게 한국의 것인지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요. 한국의 가전제품 광고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 유럽 사람들이 한국 기술의 훌륭함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